안녕하세요. 로우메디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존에 서버 I를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서버 N 사용 방법과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면 프리즈 체크를 하는 것과 패션 서킷 테스트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만약에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이 프리퀀시 전용 서킷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리면 하이 프리퀀시 전용 서킷은 이렇게 생겼고요. 파란 색깔과 흰 색깔이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서킷 같은 경우는 전용 서킷인데 가장 큰 특징은 열선이 기존에는 내부에 이제 있어서 약간 저항도 높아지고 저항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하이 프리퀀시 서킷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열선이 바깥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에 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서킷을 써야 되고 또 Y 센서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Y 센서는 프레셔 라인 그리고 플로우 센서 케이블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투명색의 투명한 프레셔 라인은 서킷 안에 동봉이 되어 있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플로우 센서는 이쪽에 플로우 센서랑 플로우 센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고, 플로우 센서는 소독제 예를 들어서 70% 에틸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모토클레이브로 이제 멸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옆면에 Y 센서 모듈이 있고요. 모듈 쪽에 이 프레셔 라인이랑 플로우 센서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일반 컨벤셔널 모드, 예를 들어서 현재 프레셔 컨트롤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혹은 바로 처음부터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하시려면은 패션 서킷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션 서킷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일단 패션 서킷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랑을 빼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앞에 입구를 막고 OK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입구를 막고 OK를 누르겠습니다. Y 센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마개로 이런 식의 마개가 있는데 마개로 막혀지는데, Y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갑을 끼거나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기다려주시면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요.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할 모든 액세서리, 필터나 챔버, 그리고 챔버에 이제 등유수도 채워줘야 되겠고요. 사용할 Y 센서까지 모두 다 이제 장착이 되고 나서 서킷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블락드 Y피스가 나오면은 이쪽에 막았던 것을 떼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동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금세 끝나게 되는데요. 패스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두 가지 다 녹색의 이제 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ecommendation,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되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 니오네이탈이랑 피디아트릭 레인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두 번째로 하이 프리퀀시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서킷이냐가 이제 테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뜨면서 느낌표가 뜨거나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패션 서킷을 해서 반드시 recommendation 범위 안에 있는 서킷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OK를 누르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 다시 테스트런을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일반 이제 뉴 페이션트에서 이제 페이션트가 바뀌었으니까 예스를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지우겠고요.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이 플로우 센서를 끼우면 바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라는 이 팝업창이 뜹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Y 센서를 빼가지고요. Y 센서를 빼서 Y 센서를 이런 식으로 막아준 다음에 칼리브레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한 2, 3초 만에 테스트가 끝나고 이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플로우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해서 그런지 팝업창이 안 뜨는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는 다 되었고, 일단은 프레셔 컨트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니오네이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인베이시브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프레셔 컨트롤을 눌러보시면은 이 서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은 각종 파라미터를 변경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것을 조절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PC 어버브 탭을 12로 조절을 한 다음에 억셉을 눌러주시면은요, 이 모드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스타트 벤틸레이션 통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동작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서버 I를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모든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픽이라든지 위치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이 알람을 끄고 키는 기능, 이쪽에 원래는 알람 오프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바이 버튼 눌러주시고 꼭 2초 정도 눌러주시면요, 스탠바이로 돌아가고요. 다시 키는 것은 스타트 벤틸레이션 통해서 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드 조금 전에 보셨죠? 모드에서 이제 모드랑 파라미터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프레셔 일단 좀 이따 보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알람 리밋입니다. 원래 이제 알람 프로파일 이쪽에 있었는데요. 왼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범위나 소리 등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많이 사용하시던 게 이제 O2 부스트. 원래 이제 이쪽 아래에 O2 브레스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O2 부스트가 이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요, 1분 동안 100% 산소가 제공되면서 1분 동안,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2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꺼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 기능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랑 로그를 한번 볼 텐데, 트렌드 보시면은 트렌드 눌러주시면은요, 1시간부터 72시간 동안에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종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rganize 트렌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트렌드의 숫자를,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볼륨을 좀 더 바로 보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절하게 되면은요, 이제 위쪽으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로그 보시면은 언제 많이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주치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치 필시 어바브 핍을 바꾸고 이제 없을 자리가 없을 때 이 수치를 조절하고 가셨다, 아직 오더가 안 나왔는데 보니까 바뀌어 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쪽에다가 어버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버브 쳐보시면은 필터 눌러주시면요, 언제 바꿨는지, 몇에서 몇으로 언제 바꿨는지 시간과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로그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버 보시면요, 메뉴버 네뷸라이저 쓸 때 이제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3mm 아래로 이제 에어로젠 네뷸라이저 쓰신다는 걸 가정하면, 여기 당연히 이제 이 서버 N이나 서버 U 같은 경우는 에어로젠만 들어와 있는데요. 3mm 아래로 사용하시면 15분 정도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을 15분으로 3mm 이상이면은 30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제 사용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네뷸라이저는 사용하실 수 있고, 스태틱 메저먼트는 예전에 이제 서브와이에서 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calculated value 계산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홀드 키를 통해서 계산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트 홀드 키 눌러주시면요, 액티브가 뜰 거, 액티브가 뜨시면 빼주시면 되시겠고요. 스파이트 홀드를 눌러주시면 액티브가 뜰 겁니다. 뜨면은 놔주시면은 계산값이 되면서 몇 시 몇 분에 이런 계산이 되느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 설명 안 드리고 제가 따로 동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겠고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브레스는 한번 그냥 브레스 한번 주는 거고요. 오토 부스 레벨은 이 100%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뷰 한번 볼 텐데요. 뷰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드 뷰로 되어 있는데, 루프 보시려면 이렇게 루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의료진들이 새로운 장비라서 잘 모른다, 루프를 보고 싶다 하시면 뷰에서 루프 보여드릴 수 있고, 패밀리 뷰 같은 경우는 혹시 보호자들분께서 굉장히 이런 웨이폼이나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몇 회 동안 이런 식으로 패밀리 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다시 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드밴스드 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뷰 상황이고요. 이제 디스커넥션 석션이 있는데, 이 버튼 한번 보시면은 오픈 석션 할 때 쓰실 수가 있고요. 억셉 눌러주시면은 설정된 100% 산소로 2분 동안 프리 옥시저네이션이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렁을 빼서 이제 오픈을 해주시면은
알람이 1분 동안 중단됩니다. 알람이 1분 동안 중단되면서 여기 대보시면은 플로우나 프레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이나 시뮬레이션 튀지 않고 깨끗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오픈 석션 하실 수가 있고요.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환자한테 연결해 주시면 다시 이제 1분 동안 포스트 옥시데이션 100% 산소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혹시 SpO2가 떨어졌다면 공급해 주실 수가 있고, 아니라면은 피니시를 통해서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락 스크린은요, 락 스크린 눌러주시면은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려서 터치나 이제 명령이 듣지 않게 되고, 이 버튼 언락 버튼을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쪽에 추가적인 메뉴가 있는데 EDI 나바가 있습니다. EDI 나바에서 칼큘레이션 툴 한번 눌러볼게요. 칼큘레이션 툴 누르면 기존의 서브 I에서는 NEX를 이제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 NEX가 이제 15면 여기다 뭘 곱하고 더하는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야지 정확한 센티미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 NEX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넣어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테터를 넣어주시고 EDI 카테터 포지셔닝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쪽으로 아주 쉽게 넘어가는, 좀 더 빠르게 손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잘못 눌렀고요. 그다음에 알람 히스토리나 컴pen세이션, 컨피규레이션 등등 있고, 페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페이션 데이터는 여기서 페이션 데이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 위쪽에서 아기 모양이랑 BW가 바디 웨이트잖아요. 바디 웨이트 눌러주시면은 페이션 데이터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페이션 데이터가 안 넣은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면 kg당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바디 웨이트를 1,500g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디 kg당 타이달 볼륨이 얼마큼 들어가는지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타겟을 6mm로 많이 잡기 때문에 6mm로 잡았다 그러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선생님께 높이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프레셔를 줘서 타이달 볼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kg당 타이달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이제 적절한 타이달 볼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 시스템 스테이터스 보시면 서버엔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등, 예를 들어서 프리즈 체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페이션 서킷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의 메뉴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위치랑 약간 배열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g당 타이달 볼륨 설명드렸고, 리퀴즈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CDYN이 이제 제일 앞쪽에 표시가 됐네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인데요. 동적 폐 수능도를 뜻합니다. 동적 폐 수능도란 실시간으로 이제 폐 수능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정적인 폐 수능도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고 트렌드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트렌드에서 이제 C 다이내믹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단위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동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는 데이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했는데 지난 밤에 어땠는지, 아니면 새로운 환자인데 지난 하루나 이틀 동안에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이 트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C 다이내믹이 이제 폐 수능도를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환자의 폐가 좋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어떤 약물 썼을 때 반응이 어떤지 등등을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면서 이 C 다이내믹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똑같은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예전에 서브 I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킷 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타이달 볼륨 칸에 주황색으로 라인이 표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기능이 바로 이렇게 팔자처럼 생긴 요 서킷 모양입니다. 서킷 모양이 아이콘이 되어 있다면 서킷 컴플라이언스 서킷 컴펜세이션이죠. 서킷 컴펜세이션 기능이 이제 작동하는 거고요. 이제 이 서킷 안에 굉장히 많이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데, 그 타이달 볼륨을 제외하고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달 볼륨만 계산해내는 기능이 서킷 컴펜세이션 기능이고요. 이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기능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 때 이 Y 센서가 있으면 Y 센서가 환자 바로 앞에 있으면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Y 센서를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Y 센서 쓰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이 발휘되었고요. 만약에
Y 센서를 쓴다면 Y 센서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이 리퀴지 컴pensation이 있습니다. 리퀴지 컴pensation이란 이제 워낙에 그 인펀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EP 튜브를 언커프드로 쓰다 보니까 리퀴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퀴지가 있으면 원하는 타이다 볼륨을 주더라도 상당히 리퀴지로 인해서 많이 이제 이제 리퀴지로 인해서 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리퀴지만큼의 추가적으로 타이다 볼륨을 더 보상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퀴지 컴pensation과 설킷 컴pensation은 온으로 둘 다 켜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는 여기 두 가지 아이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 설명드렸고 이쪽에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하나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네 가지 수치에 대해서 퀵 트렌드를 보실 수 있어요. 빠르게 트렌드를 확인하시고 끄실 수가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FiO2, PIP, RR, 그리고 PCR, PB 이렇게 네 가지 표시가 되고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이 나옵니다. 뭐 TI, 라이즈 타임, 트리거가 나오는데요. 트리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지 말고 이쪽에서 프레셔 컨트롤에서 트리거 센서티비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거 센서티비티 서버 I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민감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둔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버 N, 서버 U, 서버 E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트리거 센서티비티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less patient effort예요. 환자가 더 적은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이 민감해지는 거고요. 오른쪽은 more patient effort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자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둔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쪽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락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락을 풀 수 있습니다. 락을 풀면은 더 많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모드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PRVC, SIMV 등등이 있는데 나머지 상세한 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버 I랑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포트 모드만 한번 가볼게요. 서포트 모드 가보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엔드 인스피레이션, 기존에 사이클 오프였습니다. 사이클 오프가 엔드 인스피레이션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기능은 동일합니다. 기능은 동일한데 마찬가지로 그림이 표시되어 가지고요. 수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이쪽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모드에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엠니아 타임은 예전에는 여기 프로파일 알람, 지금은 알람 리미트에서 원래는 있었는데 엠니아 타임이 이쪽으로 파라미터 안으로, 그러니까 모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엠니아 타임을 변경하시려면은 이 모드에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버 N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바도 동일하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서버 I에서 없었던 하이 프리퀀시 HF 모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FO 모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전용 서킷 지금 쓰고 있고요. Y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서킷을 사용 중이셨거나 Y 센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용 서킷으로 바꿔 주시고요. Y 센서 장착한 다음에 HF 모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HF 모드 켜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나옵니다. 바로 억셉트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F 모드를 이제 구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브는 다 똑같은데 이제 프레셔에서 이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P민을 이제 계속해서 일정하게 주고 있는 거고요. FiO2는 알고 계시는 거고, P 앰플리튜드는 진폭이에요. 진폭. P민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진폭을 주는 거죠. 그리고 F는 초당 12번의 프리퀀시 빈도거든요. 초당 12번의 이 앰플리튜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를 조절할 수 있고, 자, 일단은 HFO, 하이 프리퀀시 벤틸레이션의 기본은 앰플리튜드, 진폭을 직접 설정하는 거고요. 진폭을 설정해서 진폭이 그대로 모니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폭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환자의 lung compliance나 기도 저항, 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거나 시간이 차면 점점 타이달 볼륨이 진폭은 똑같은데 타이달 볼륨이 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폐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하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타이달 볼륨은 떨어져서 알람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 로어가 이제 1.0인데 1.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적다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제 시크레이션, 석션을 통해서 혹은 약물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점점 폐가 돌아오게 되고, 이제 같은 앰플리튜드에서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게 되니까 알람은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HF 모드에서 타이달 볼륨은 이 kg당 타이달 볼륨은 1에서 2 정도로 봅니다. 1에서 2ml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무게가 1500인 환아에게 3.3이라는 약간의 높은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앰플리튜드를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앰플리튜드를 좀 낮춰주시면 타이달 볼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제 타겟 목표된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kg당 타이달 볼륨이 여기 있네요. 예, 이게 이제 1에서 2 정도고요. 1에서 2 정도. 그래서 지금 조금 줄였더니 어쨌든 1.8 정도로 적당히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DCO2가 이제 모니터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O2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달 볼륨의 제곱 곱하기 F 프리퀀시를 곱하면은 DCO2가 나오고요. DCO2를 퀵 트렌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쪽 트렌드에서도 DCO2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DCO2를 가장 위로 올려놨습니다. 가장 위로 올려놔서 DCO2가 어떻게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CO2가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HF 모드는 다 보았습니다. HF 모드 다 보았고요. HF VTGT는요 볼륨 타겟팅이에요. 볼륨 타겟팅. 그래서 1회 호흡량을 직접 설정해 주는 건데, 보시면은 앰플리튜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설정할 건데요. 보시면은 kg당 이제 타이달 볼륨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kg당 2ml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타이달 볼륨 3으로 맞추는 게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3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앰플리튜드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서 타이달 볼륨을 주게 되는데요. 이 앰플리튜드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만 여기 리밋이 있죠. 10에서 25 안에서 조절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하고요. 볼륨 타겟팅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알람 리밋을 조절할 거냐는 팝업창입니다. 그래서 알람 리밋을 조절해달라 그러면은, 원하시면은 알람 리밋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캔슬 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타이달 볼륨을 좀 더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달 볼륨을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을 예를 들어서 좀 7만큼 주고 싶어서 7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타이달 볼륨 7을 주기 위해서 앰플리튜드를 계속 높이게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계속 높이게 되는데 계속 높였는데도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퍼 리밋에 걸리게 됩니다. 어퍼 리밋에 보통 플러스 3 정도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지금 28이니까는 어퍼 리밋에 걸렸고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타이달 볼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람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Pressure Amplitude Limited at Max, 그러니까 최고 프레셔를 앰플리튜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는다, 리밋에 걸렸다는 알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설정은 괜찮다면은 환자의 기도가 좁아졌거나 시크레이션 차였거나 아니면 아예 막혔거나 여러 그런 이제 기도 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하겠고요. 여기서도 리밋을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하실 수 있는데, 리밋을 변경하면은 그 리밋에 따라서 환자 폐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들과 협의해서 변경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륨 타겟팅. 자, 여기서 일단 이 볼륨 타겟팅에서는요, 이 Y 센서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Y 센서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Y 센서를 뺐는데요. Y 센서가 사용이 안 되면은 Y 센서 디스커넥트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랑 볼륨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체크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Pmin 쪽에 P민이 이렇게 별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은 프레셔는 지금 Y 센서에서 제어돼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지만 예측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P민은 13이고 앞에서 13일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불안정하다. 그리고 플로우랑 볼륨은 아예 체크되지 않는다. 따라서 DCO2, 타이달 볼륨, kg당 타이달 볼륨이 모두가 다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백업 HFO 모드로 이제 백업이 걸린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타이달 볼륨은 이제 활성화가 이제 약간 짙은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비활성화가 됐고요. 백업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기존 HFO 모드처럼 앰플리튜드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Y 센서가 동작하지 않으면 이 HFO 백업으로 돌아가고요. Y 센서를 다시 교정을 해서 정상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Y 센서를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달라고 나옵니다. 사전에 못 보여드렸는데요. Y 센서를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요. 캘리브레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동안에는 이 테스트런이 동작할 수 있도록 테스트런 달아주고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캘리브레이션이 패스가 됩니다. 패스 되시면은 다시 이거를 이제 오케이 눌러주시고 Y 센서를 띄워주시면 Y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알람도 없어지고 Y에 방금 X가 표시가 되는데요. Y자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번에는 백업 P 앰플리튜드가 비활성화가 되면서 타이달 볼륨, 이게 HF는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타이달 볼륨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이쪽에 프레셔 라인 쪽에 이제 물이 많이 차거나 아니면 혹시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 빼지 않고 네뷸라이저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이 막히게 됩니다. 막힌 거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막으면은 지금 민 프레셔가 지금 설정된 게 13인데 지금 모니터링 되는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민 프레셔 값이 변하죠. 변하면서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값으로 별표가 떴죠. 별표가 뜨면서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요. 보시면 Y 센서 프레셔 메저먼트가 데비에이션 이제 틀려졌다는 거예요. 설정된 거랑 모니터링 되는 거랑 이럴 때는 이 프레셔 라인을 교체해 주던가 아니면 프레셔 라인 안쪽에 있는 물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털어 주셔서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사기로 빼실 수도 있고 그거는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프레셔 라인 다른 타사 장비 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프레셔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은 모니터링이 되면서 알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Y 센서 프레셔 라인이 문제가 되면은 프레셔가 관련돼서 뜨고요. 그리고 이제 Y 플로우 센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플로우 센서가 unreliable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뜨는 알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뉴얼을 알람 매뉴얼을 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킷에 물이 많이 차거나 특히 이 서버 N 하이 프리퀀시 사용할 때 서버 N 이 호기 카세트 쪽에서 에박으로 서킷을 그 라인을 연결하는데 그쪽에 물이 많이 차거나 막히면은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막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알람을 켜보고요. 알람 자 이렇게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다거나 보시면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인컨시스턴트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안 뜨더라도 설정된 앰플리튜드가 원하는 앰플리튜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킷이나 이 에박 라인 쪽에 혹시 물이 차서 막힌 건 아닌지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메뉴바 보시면요 포즈 오실레이션이 있습니다. 2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지금 약간 멈췄어요. 20초까지 멈추는 기능이고요. 민 프레셔는 유지를 하면서 민 프레셔 유지하면서 보시면은 약간
커져 있어요. 민프레션 유지하면서 오실레이션 진폭은 없애주면서 20초 동안 멈출 수가 있고요. 중간에 리튬을 통해서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뷸라이저에 대해서는 이제 서브 N이 들어가면은 에어로젠 프로라는 네뷸라이저가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네뷸라이저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